이 개봉전 시사회가 첫 시사회라서 긴장이 좀 많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빅슬립을 쓰고 연출한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슬립에서 기영 역할을 맡은 김영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슬립에서 기로 역할 맡은 배우 최준입니다. 참고로 최준호 배우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보고 바로 이제 올라오셨고요. 행사 진행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감독님과 두 배우님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한 6시 한 40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질문 의향에 계신 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실지 간혹 손 들고 한 3-4개씩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마음은 잘 이해하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꼭 한 가지씩의 질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굉장히 좀 따뜻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 이제 예술 강사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이제 수업 시간에 잠든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을 통해서 어떤 사연을 듣고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좀 잠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빅슬립이라는 영화를 찍기 전에 예술 강사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거의 한 10년 정도 현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수업 초창기에 매번 이제 제 수업 시간에 뒷자리에서 잠만 자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날은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혹시 재미가 없나 싶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제가 너 왜 그렇게 잠만 자냐, 수업이 재미가 없냐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지난밤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밤에 밤길을 서성이다가 잠을 못 잤다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그 이후부터 그 친구를 깨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설픈 제 수업보다는 그 친구가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그 친구의 모습이 마음속에 남아서 이제 빅슬립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저 수업 시간에 그냥 재미가 없어서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랬었는데 농담이었고요. 그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시나리오 제안을 받으셨을 때 이 기영 캐릭터의 어떤 점이 좀 흥미로우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나리오 보고 그냥 기영 캐릭터 때문에 처음에 매력을 느꼈다기보다는 이 시나리오 전체가 굉장히 그냥 완벽하지 않는데 같이 만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서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 만나고 얘기하면서 천천히 그 기영 캐릭터가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러면서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김영성 배우님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올해의 배우상을 받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배우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나리오 받으시면서 기호 캐릭터를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 막 딱 받고 나서 사실 좀 쉽지 않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제 그 작품 안에서 이제 우리 성이 역할이를 까먹어버리기 귀여워요.
저 약간 기영.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기영. 네, 죄송해요. 제가 치매가 와가지고. 제가 그 기영 배우님이랑 이게 약간 17살의 청소년인데 또 그 청소년이 이제 기영과의 그런 케미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묘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엄청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무리 내에서 전까지는 무리에 있어야 된다는 게 필수적이라기보다 좀 그래도 있어야 그래도 안정감이 되고 그랬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읽고 나서 마지막 쪽 보니까 이제 기영과의 그런 약간 맞는 동질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들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저였으면 어떨까 하는, 또는 그 캐릭터가 그 상황과 속마음의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두 배우 캐릭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느끼셨겠지만 외강 내유 스타일인 거죠.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좀 섬세하시고, 최준호 배우님이 연기한 그 기록 캐릭터 같은 경우는 겉은 좀 연약해 보이지만 속은 단단한, 그러니까 외유 내강 스타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감독님 혹시 시나리오 쓰시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네. 네, 기본적으로 그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저도 최초의 생각들은 지금의 캐릭터와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영화라는 게 혼자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여서, 그 배우들과 만나면 분명히 이 캐릭터가 다른 방향성을 띌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배우들과 그 캐스팅 시작 단계부터, 시나리오도 그랬지만 캐스팅부터 엄청 열심히 이 기영과 어울릴 만한, 기로와 어울릴 만한 그리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만한 배우를 찾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캐릭터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두 배우가 첫 만나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술 먹었냐가 이제 처음 안 마셨는데요. 네가 마셨잖아. 1차 오해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2차 오해는 이제 도난 신고를 할 때 2차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이잖아요. 또 가출 청소년, 네가 요즘 뭐 내 물건 가져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두 번의 오해를 이제 감독님께서 일부러 설정을 해두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는 사실 가출 청소년 혹은 이렇게 기형이라는 되게 거친 외모만 보더라도 왠지 좀 겁나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사람을 좀 더 깊이 바라보고 좀 시간을 가지고 그 상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에 대해서, 이 기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참고 이 시간을 좀 견뎌나가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양이 거칠고 험하다 그래도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선을 가지신 잘생긴 배우인데 감독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거칠어 보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전에 오기 전에 좀 물어봤어요. 담배 피울 때와 안 피울 때 연기.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호흡하고 이제 하는 게 연기하는데 뭐 어떠신지, 네, 여쭤볼게요. 이게 도움이, 물론 배우한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라는 도구가 어찌됐든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대사 치는 것도 자연스럽게 쳐지게 되고 호흡도 쉬게 되기 때문에 경직되는 장면들이나 찍을 때 배우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혹은 먹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소재들이 어쨌든 쉬는 템포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영화의 시나리오 안에 담배 피는 장면들은 전부 다 시나리오에 써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제가 감독님 이번에 제가 담배를 한 대 태울게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제발 안 피면 안 될까요? 혹은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비흡연자입니다. 안 여쭤봤는데. 그리고 지게차 운전도 굉장히 잘하지 않나요? 굉장히 숙달된 조교처럼 하시는데 지게차 운전하시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셨어요? 지게차 운전을 배웠는데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좀 건방도 떨고 하다가 좀 받기도 하고 했는데 잘 편집을 해줬던 것 같고 운전만큼 비슷하게 그냥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 평소에 운전 굉장히 좋아하신답니다. 네. 최준우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가출 청소년들의 세계다 보니까 혹시 실례지만 혹시 이 영화 촬영하실 때 나이는 어떻게 되셨나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다들 이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사가서 그런가? 아까 치매 얘기하셔서 그래요. 갑자기 이제 그러지 말았어야 나이를 돼. 너무 높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출 청소년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면 중학교 2학년은 전혀 그런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쪽 친구들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뭐 따로 뭐 준비하거나 뭐 아니 그 세계를 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습성들을 알려고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흔히 말하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드는 생각이 그냥 양아치, 그냥 약간 보기 저 새끼도 왜 저래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었어요. 그냥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근데 감독님이 시나리오에 적어 놓으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저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말하는 그런 가출 청소년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진짜 괴폐하고 싶다 이런 가출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약간 새로운 느낌의 그런 가출 청소년이어서 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비가 굉장히 좀 웃음 코드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독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청소년이 나오는 영화를 알려주셨었어요. 그런 예시의 이미지와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 예시의 영화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님과 정말 여러 소통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보고 고려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를 보고 이제 계속 저희 빅슬립이 시나리오랑 계속 대조 이게 비교도 한번 해보고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제 기록에 대해서 되게 감정적이나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2 때 찍으셨다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 그 후반부에 막걸리 먹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2니까. 네. 그거 다 생각하신 건가요? 우유였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유였겠죠. 네, 그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돈 얘기를 하자면 새엄마를 찾아가서 잠바나 사입고 하고 돈을 이제 계속 그런데 안 받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제요. 그냥 잠바 사입으라고 계속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로가 와가지고 돈을 주니까 뭐야 인마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반대되는 거잖아요. 돈을 이렇게 억지로 주는 입장에서 억지로 또 받게 되는 입장. 이렇게 또 반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설정을 하셨는지. 네, 저는 기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기로도 그렇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그 관계를 소통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서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영이라는 인물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외면적으로 거칠고 또 뭐 굉장히 화도 잘 내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조금씩 차근차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조금씩 다가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만큼 기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 이제 후반부 보면은 저기 기영이 그 기로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랑 이제 혼자 쇠파이프 들고 욕하면서 그런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막상 연기하실 때는 그때 좀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회차가 많지 않았는데 그 테이크를 많이 갔던 장면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기억에. 근데 그 쇠파이프 그 싸우는 그 장면은 사전에 이렇게 무조건 찍어야겠다라고 준비된 게 아니라 좀 거기 현장에 가서 연습한 게 더 많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되게 많이 테이크를 갔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 장면이. 그래서 어떤 테이크를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냥 계속 그냥 저한테 집중했던 건 기로였고 기로를 바라보는 제 자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처음 오디션 봤을 때 감독님이 그냥 대본 안에도 없는데 혹시 욕을 해보실 수 있냐고. 그래서 욕이요? 그래서 어떤 욕이요? 그러면 아니 그냥 그 어린 청소년들한테 욕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좀 괜찮게 느껴졌으니까 이런 것도 시켜보고 저런 것도 시켜봤던 것 같아요. 대본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고 나서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감독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영이한테 스스로한테 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한테 스스로한테 욕을 바깥에 한번 꺼내보면 어떨까 마음 안에 있는 울분을. 그래서 기로를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나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럼 감독님이 몇 번 테이크 가셨던 거예요? 그때 싸움 씬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 뭐 아이들의 반응을 잡을 때조차도 옆에서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욕까지. 그래서 그 순간에 모두가 그 감정들을 다 공유하는 느낌으로 계속 제가 부탁을 하면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배우님은 정말 담배도 원 없이 태우시고 욕도 원 없이 해보시고 네 그러셨네요. 네, 그래서 부산영화제에서 아버지가 이 영화를 보시고 아니 그래 뭐 알겠는데 담배는 왜 이렇게 피는 거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집중을 하면서도 집중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제 진짜 김영석의 가족 사진이 나와요.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이. 저희 아빠도 나오고 저희 엄마도 나오고 근데 담배를 왜 이렇게 피우니라고 하더라고요. 시나리오가 있다고 진짜 있다고 그래서 일단 뭐 감독님 파셔야죠 뭐. 네, 감독님하고 인사도 시켜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준우 배우님도 한번 이제 크게 경찰서에서 나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분출하는 연기를 하는데 그때는 좀 어떠셨어요? 중2 학생이 그 나이 때 그렇게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연기하셨을 때는 좀 어떠셨나요? 정말 많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잘못한 것도 없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실제 최준호가 경찰서를 가본 적도 없지만 그 감정 기로의 그 억울한 감정과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계속 이게 머리에서 계속 빙 돌면서 억울한 감정도 계속 드는 연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촬영장에서 엄청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막 촬영장에서 너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감정을 알 것 같은데 연기를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하고 표현이 아니라 진짜 기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자꾸 되니까 저 자신이 답답해서 막 사이드에 짱박혀가지고 막 물통도 막 구부렸다가 막 물도 집어 던졌다가 하면서 막 엄청 혼자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테이크가 한 9번인가 8번 갔는데 첫 번째가 오케이가 나가지고 이쪽은 이제 근데 그래도 뭐 되게 감독님이랑 잘 상의하면서 잘 나와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디렉팅을 주셨어요? 그때 디렉팅은 그냥 경험. 저는 보통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어서 이제 예전에 억울했던 기억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 보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억울했다. 그러면 그 억울했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억울했던 게 뭐가 있으셨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억지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하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식물 앞에서도 담배를 그렇게 태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식물에 대해서 이제 그 인상적인 대사가 있죠. 그러니까 만져보고 말라 있으면 물을 주고 물이 너무 차 있으면 그걸 주지 말고 너무 넘치지 말고. 근데 이거 대사를 저희가 이제 그걸 들으면 이게 어떤 가출 청소년들에게도 너무 방치하지 말고 너무 많은 사랑을 주지도 말고 적당하게 좀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운율처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감독님 그때 시나리오 쓰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식물을 키울 때 물을 줄 때 그 다 이제 구글링을 해가지고 알아본 건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 저기 나왔던 대사 그대로 말라 있으면 물이 젖어 있으면 주지 말아라. 이게 실제로 있었고 제가 그거를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쓰진 않았어요. 대신 이 장면에서 이 대사를 기영이라는 인물이 기로에게 얘기했을 때 그걸 보고 있는 성인 관객이라면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씹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대사를 통해서 뭔가 배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설계 그렇게 썼습니다. 네, 대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김영선 배우님께서는 본인 대사 중에 혹시 정말 가슴에 남고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다 싶은 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그냥 좋았던 대사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건 뭐 이제 기로가 불쌍하죠. 그래서 네가 뭐가 불쌍한데 불쌍한 척하면 불쌍해지는 거야. 이렇게 어디 가서 너 불쌍한 척 하지 마. 그 대사가 기영이 살아갔던 방식의 어떤 대사였던 것 같고 그거를 그대로 이 친구한테 약간 무뚝뚝하지만 그 말이 나중에 기로라는 사람이 컸을 때 그냥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대사가 굉장히 좋고 저는 또 이 대사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야 너도 참을 필요 없어. 17살이면 네 인생 네가 살면 되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대답하는데 통상 솔직히 그 16, 17 되면 그 나이 되면 이제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식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제 자기 자식이 최고다라고 자식 지상주의가 굉장히 좀 만연해 있는 사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좀 자립적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이 기영이 기록 캐릭터한테 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최준호 배우님은 좀 어떤 대사가 좀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그 되게 되게 제 친구 명범이한테 그 전화 받지 말라고 우연히 전화 받지 말라고 계속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화 받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복잡한 심정을 그런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도 되게 좋았던 대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영화 속에서 장면 보면은 영화 장면 속에서 그 기영 배우가 부정적인 장면이 나오면 저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우월이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장면에 있어서 제가 그 나이에 똑같은 친구한테 제 걱정을 그런 식으로 전화 받지 말라고 높아지면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는 되게 많은데 지금 막 뽑자고 하면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감독님께서 설정에도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는 이제 기영이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 있잖아요. 2번 버립니다. 두 번째 버릴 때는 아버님의 어떤 변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붙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라는 거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폭력적인 아버지의 권위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일부러 이제 그쪽 그 기영이 그 아버지의 변을 하고 그 두 번째 폐기물 버리는 거 이렇게 이어붙이셨던 거는 그런 의도가 좀 있으셨던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영화 전체의 배경을 제가 설정을 할 때 있는 현실 그대로는 제가 그대로 영화 속에 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한 끝에 이 세상은 빅스립에 나온 세상은 우리네 아버지들이 만든 세상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기로나 기영의 아버지처럼 폭력적인 아버지들이 만든 세상, 그 끝에는 폐기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래서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기영이라는 인물이 아버지가 되어 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혼은 못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리고 기로한테도 너도 못 할 거야 막 이렇게 그거는 저기 코믹으로 좀 드신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떤 의미로 드신 건가요? 둘이 이제 서로 동질감을 느껴지게 하시려고 드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사실 거울 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 어떤 것들이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는 촬영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리 연습실을 잡아놓고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한 보름 정도 매일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대사도 같이 해보고 리허설도 해보고 뭐 수정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대사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에서 그 두 배우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이 배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수정이 되었고,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 나중에 뭐 새파이프 던지고 그 장면 뒤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눈 장면에서 담배 한 대 피울래? 뭐 고개를 흔드니까 그래 피우지 마라 하는 그 두 대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굉장히 긴 대사였어요.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가지고 미안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정을 교감하는 얘기였는데 그 대사들이 조금씩 줄다가 배우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딱 그 두 줄만 남게 된 겁니다. 네, 배우님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영화를 좀 더 좋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화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영화는 통으로 뭐 2시간짜리가 전부 다 기억나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한 특정한 좋은 장면들이 좀 남을 텐데 배우님부터 이 영화 보셨을 때 어떤 장면, 어떤 이미지가 좀 많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마지막 잠, 이들한테 잠이 필요하고 그 잠, 감독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그
그 계속 빅슬립 생각하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고요.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둘의 인물은 영화가 진행돼서는 더 이상 안 되고 이들한테는 영화를 더 이어나가기보단 잠을 자는 걸로 끝내고 관객들도 자는 걸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 말을 했었는데 참 그 이미지가 굉장히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 주무신 거는 촬영 중에 주무신 거는 배우님께서 주무신 거죠? 진짜 잤어요. 너무 피곤해서 콜타임이 일찍이라도 진짜 잤어요. 배우님 어떤 장면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그 기영이가 제가 자고 있을 때 그 다리 한쪽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약간 표정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게 되게 같은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울 보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자고 이렇게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왠지 기로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표정이 저한테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빈집털이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친구들이 랜턴 켜고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치고 이제 랜턴 내리고 밤거리를 이제 걸어오는 기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혼자 스스로 17살 나이에 이 세상과 혼자 이제 맞부딪히러 가는 그런 좀 단단함 뭐 그런 게 좀 느껴져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가장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하나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생각은 그 영국의 이제 유명한 좌파 감독 켄 로치라고 있어요. 켄 로치 감독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본 나중에 찾아보니까 감독님도 켄 로치를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나 다니엘 브레이크나 뭐 NGS 셔나 거기서 켄 로치 감독님께서 그리는 캐릭터들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웃을 도와주거든요. 여기서 기영도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금 기로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혹시 켄 로치 감독 그 어떤 영향을 조금 이 영화에 좀 묻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 평범한 사람들 되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인간애가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늘 와닿았고 나중에 영화를 찍는다면 저도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원 꿈을 이루신 것 같고요. 그 달콤한 16살? 그 부분 네, 어떤 거를 좀 달콤한 16살 다른 영화들은 사실 이야기를 만들면서 그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달콤한 16이라는 켄 로치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옷차림새나 그 아이들의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아까 최준우 군이 얘기했던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 영화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달콤한 16살. 좀 잘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근데 그래도 감독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시를 보여주시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게.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혹시 궁금한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기 왼손 들어주신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 속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행동이 아닌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괴로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해 같은 고민에 대해서. 근데 진짜로 폐기물을 안 버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주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폐기물 장면 말씀하신 거죠? 폐기물 그 요소 아까 막걸리가
아, 네. 그 폐기물은 그냥 식용색소를 탄 겁니다. 네. 너무 답변이 간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첨언을 좀 하자면 기영이라는 인물은 아버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남자들은 다 느끼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아버지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폐기물을 버리는 장면은 그 아버지가 되어가는 그 괴로움 자체가 저는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그 죄책감이 스스로에게 쌓이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직접 연기하신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고 실제로도 그랬는데 그 영주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기영이가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그 폐기물을 버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은 제가 좀 계속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제가 직접 버리고 싶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장면을 꼭 짧게라도 찍고 싶다. 근데 시간은 너무 없고 그냥 한 커트라도 이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버리는 그 죄책감, 괴로움을 어떤 한 커트로 넣고 싶다 감독님. 근데 감독님도 생각은 그렇지만 이게 직접적이긴 하니까 일단 찍어는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촬영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궁금한 사람? 네, 여기 남성 관객분 안경 쓰신 선생님. 아, 네. 되게 좋은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 캐릭터들이 인물들이 되게 공감되고 되게 좋게 다가와서 물론 영화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지만 감독님은 이 인물들의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특히 그 길호랑 기영 그리고 기영을 좋아했던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현실은 해결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친구가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심지어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끝내는 친구가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저도 이제 고향 친구들이 왔는데 고향 친구들과 제가 여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살아오면서 만났던 친구들이 이 자리에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살아갈 힘이 친구들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눈물이 좀 많아가지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독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잘 살지 않을까요? 그냥 그 힘으로만이라도. 질문하신 분은 앞으로 예컨대 그뭐 공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뭐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그 여친 그 공장 사장의 여친과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거를 이제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상상을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그냥 관객분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승진하시고 검정고시 보시고 대학 가시고 나중에 그분과 결혼하는 그런 해피엔딩을 저희가 꿈꾸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쪽 뒤쪽에서 한 분 손 드셔가지고요. 선생님하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근데 궁금한 게 마지막에 그 차를 잠자기 전에 차를 세울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또 버리러 가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중단을 하고 다시 잠을 청하러 가는 건지 이게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하신 게 폭력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 기록한테 막걸리를 청하면서 막걸리 내 앞에서는 먹어도 돼라고 말한 게 이제 좀 아버지 세대에 대한 혹은 기성세대에 대한 연민이나 뭐 이런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차가 멈추는 장면은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열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객분들은 정말 그냥 기영이 폐기물을 버리는 걸 멈췄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세상이 변하지 않고 폐기물도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영의 옆에 기로가 있기 때문에 변할 것이다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에 제가 생각했던 건 아까 이제 영성 배우가 말해준 것처럼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가 그 첫 질문에서,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가 제 수업에서 자고 있던 그 한 친구를 보고서 그 이후에 제가 제 수업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냥 제 수업 시간에 내 수업은 전혀 이 어설픈 수업은 듣지 말고 그냥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었어요. 이 영화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이 영화가 그냥 멈추고 이 사람들에게 그냥 잘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이 막걸리를 예,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저도 각별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와 어렸을 때 사소한 다툼도 있었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보면서 자랐고요. 하지만 가족이고 또 아버지라는 사람의 마음을 저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커나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이야기를 쓰면서도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가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또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대소변도 치우고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를 찍고 다 영화를 촬영이 종료되고 이틀 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운명적으로 제가 찍은 영화가 아닐까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에 선생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마이크 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다 들리셔야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 영화는 잘 봤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표를 구해서 느닷없이 봤거든요. 근데 저기 기로가 이제 기영을 끈으로 잡고 굉장히 그 행운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기로 친구들이 그 감독님께서 보시는 그 기로 친구들,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그 부분을 그 오현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제가 감정을 좀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로라는 친구가 나중에
그 아이들과 헤드랜턴을 쓰고서 돌아서서 혼자만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또 그 모습을 그냥 알면서도 보고서 쓸쓸하게 뒤돌아서는 오연의 그 뒷모습이 저는 관객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 그 가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까이 다가가 보고 또 깊이 있게 지켜보면 그 아이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제가 오늘 왜 이러죠? 느낄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저는 그냥 끝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두 가지 느낌을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뭉쳐서 돌아다니는 그 불안함들하고 아주 폭력적인 것들이 굉장히 그 부드럽게 표현이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제 그 감정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그 학생 주인공이 그 성인 주인공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또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으면 지금 감독님과 관객분들이 정말 감정이 지금 다 올라오셔서 영화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다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행운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감독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여러분들 남성 관객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기 여성 관객 왼손 드신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지금 그 남성 관객분들이 많이 얘기하셨고 아까 이 영화도 약간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아버지의 냉혹한 아버지의 세계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궁금한 장면이 생각났는데 그 기영이 그 어느 날 그 집에 갔을 때 새어머니가 갑자기 그 부재하고 아침에 갑자기 오잖아요. 그게 뭔가 가출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아버지를 그 방임하고 떠나려고 했던 걸 말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오지 마라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그런 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게 궁금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되게 그 냉혹한 아버지의 세계면서 어머니가 부재한 세계다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영화 제목이 빅슬립이잖아요. 근데 그 잠이라는 동명의 영화가 있어서 혹시 제목을 짓는데 영향을 받으셨는지 궁금하지만 왜 하필이면 뭐 딥슬립이나 또 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빅슬립이었는지 잠자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폐기물 버리러 가면서도 계속 노동자들의 그 잠자는 얼굴을 클로즈업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게 뭔가 그 잠이 부재한 사람들에게 잠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감독님의 의도도 느껴지지만 여기서 개인들이 그 구원을 하지만 사회적인 시스템은 되게 부재하고 뭔가 앞으로 막 가망이 없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거대한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과 뭐 개인적인 잠에 대한 이런 위로 같은 거 생각하셨는지 제목을 어떻게 빅슬립으로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영화 평론가이신가요? 정확하게 일단 첫 번째 그냥 기억나는 대로 제가 순서에 상관없이 말씀. 빅슬립을 처음 쓰면서 제가 이제 전 영화가 명희라는 영화였어요. 거기는 아예 남성 캐릭터가 나오지 않아요. 전부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였고 그 영화를 찍으면서 여성들의 세계와 남성들의 세계가 좀 구분해서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화를 찍을 때는 여성성이 부재된 캐릭터들을 그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여성성이 부재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진 여성이라는 그 여성성 자체가 더 빛나 보일 수 있게 어떻게 그리지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재, 하지만 남겨져 있는 어머니의 집, 기영의 집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 어머니의 화분이 덜어내 그 바깥으로 나가면서 나중에는 기영의 집이 되지만 저는 기영을 붙잡고 있는 마음, 기로라는 아이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 모티브 자체가 어머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애초에 없었다면 이들은 더 불행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왜 빅슬립이라고 하셨나요? 빅슬립,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이 빅슬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빅슬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소설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사실 자비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넣고 싶은데 저는 빅슬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는 그 모순성도 역시 이 영화를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빅슬립, 그러니까 진짜 깊은 잠을 주기도 하지만 이 사회는, 우리 사회 자체는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새엄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새엄마라는 인물은 사실은 희생자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세계 어떻게 보면은 가부장적이었던 세계 안에 희생자이긴 한데, 저는 꼭 끝끝내 이 등장 인물들의 빛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냥 어때? 그냥 당차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마지막 질문 받고, 네, 우선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보면서 기영의 과거사가 좀 되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굴다리에서 이제 아이들을 제압하고 이제 욕설을 할 때 그게 뭔가 본인의 과거에 부끄러웠던 행동에 대한 욕설이라고도 뭔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되게 일상의 모든 일을 제치고 이제 기영이 기로를 찾아다녔는데, 그게 이제 거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영이 지금 본인 현재의 어떤 힘든 힘든 어떤 그런 처지에 대한 유사성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연민을 한 건지, 아니면 과거의 기영의 어떤 행동을 떠올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의 어떤 연민인 건지, 아니면 그냥 기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가진 책임감 강하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책임감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관객 질문 수준이 상당합니다. 정말 다들 영화 평론가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 안에 모든 게 저는 다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성 배우와 얘기했듯이 그거를 촬영 끝까지 열어놓고 갔어요. 이 안에 감정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영은 이 욕을 하는 그 순간 진짜로 얘네들이 불량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욕도 하고 싶었을 거고, 자기의 지금 폐기물 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욕을 하다가 보니 이게 얘네들한테 할 게 아니라 나에게 해야 되는 말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의 과거, 여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영의 과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양아치 짓 그거밖에 없는데, 저는 왜 그렇게 설정을 했냐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로라는 아이가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영이라면 나처럼 살지 마라는 얘기도 할 것 같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촬영 끝까지 보지 않고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영성 배우가 그 안에 어떤 감정들을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끝까지 계속 열어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감정도 올라오시고, 영화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영화가 별로 무지하고 재미없으면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텐데 감독께서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끝 인사를 전할게요. 최준우 배우님부터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영화 힘들고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1월 22일 날에 빅슬립이 개봉을 하는데 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또 영화 찾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개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똑같이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안 본 지가 좀 됐는데 개봉하면 볼 예정입니다. 11월 20일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 좋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석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인생이 굉장히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바빠지는데 이렇게 작은 시간 내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토요일 굉장히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감독님의 또 다음 작품, 두 배우님의 또 다음 작품을 응원하면서 오늘 GB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